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40대 후반의 여성이에요. 대학교 때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부모님을 잃게 되었어요. 형제도 없어서 저는 졸지에 혼자가 되었죠. 음대를 다니고 있던 저는 유학의 꿈도 포기해야 했어요. 어떻게든 혼자서 살아갈 방법을 찾아야 했고,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음악학원을 열었어요. 제가 피아노 전공이어서 피아노를 주로 가르쳤고, 그 외에 제가 할 수 있는 성악 레슨도 했어요. 원래 노래를 잘해서 성악을 하려고 했었거든요. 제가 대학은 괜찮은 데를 나와서 그걸 중심으로 홍보지를 만들어서 학생들을 모집했어요. 그렇게 온 학생들을 정말 열심히 가르쳤고, 아이들 실력이 쑥쑥 늘어나자 그 다음부터는 학생들이 저절로 채워졌죠. 주로 초등학교 다니는 애들을 가르치다 보니 재밌기도 했지만 힘들기도 했어요. 부모님이 아이를 레슨 시간에 맞춰 보내지 않고서 자기 애만 먼저 해달라고 하거나 다른 애들보다 더 시간을 오래 해달라고 할 때도 있었어요. 또 음악과는 전혀 상관없는 국어나 영어 숙제를 봐달라고 하는 부모님도 있었죠. 처음에는 안 된다는 거절을 못해서 쩔쩔맸어요. 그러다가 학원을 옮긴다고 하면 어떡하나 걱정이 됐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경험이 쌓이면서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라고 말할 수 있게 되었죠. 제가 그렇게 맺고 끊는 게 분명해지니 오히려 학부모님들이 더 좋아하더라고요. 학원을 하면서 같은 건물에 새든 다른 자영업자분들하고도 친해졌어요. 그러면서 인생에서 어려움을 겪은 건 나뿐이 아니라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특히 건물 주인인 아주머니가 맨 위층에 살았는데 관리인도 두지 않고 매일 계단하고 화장실 청소를 하셔서 제가 도와드리다가 친해지게 됐어요. 이 건물에 내 피땀이 다 들어갔어. 이것 때문에 다시 일어섰지. 그런데 어떻게 남의 손에 맡겨? 힘들어도 내가 해야지. 유정 씨도 지금은 혼자이고 힘들겠지만 언젠간 다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는 날이 올 거야. 라며 격려를 해주셨어요. 저는 그렇게 주변에서 위로도 받고 힘도 얻으면서 점차 학원 일에도 능숙해졌어요. 그러다가 한 남자를 만나게 됐어요. 그 사람은 우리 학원에 피아노를 배우고 싶다며 찾아왔더라고요. 제가 회사를 그만두고 개인 사업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많아졌어요. 어릴 때 체르니 100번까지 쳤는데 베토벤까지 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잘 좀 부탁드립니다. 그 즈음에 성인반도 숫자가 늘어나기 시작해서 원래 저녁 6시까지 하던 학원을 밤 8시 반까지 열었거든요. 그렇게 그 사람을 6개월 정도 가르치던 어느 날이었어요. 레슨이 끝난 후 남자가 제게 말을 걸었어요. 선생님한테 저녁 한번 사고 싶은데 시간 좀 내주세요. 제가 예전에 다른 데서도 좀 배워봤는데 이렇게 친절하고 정성을 다해서 가르치시는 분은 처음이라 대접하고 싶어서요. 괜찮아요. 선생님이 학생 잘 가르치는 건 당연한 건데요.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라고 했지만 남자는 끈질기게 저녁을 사겠다고 하더군요. 어쩔 수 없이 약속을 받아들였지만 좀 부담스러웠어요. 학생이라도 남자니까 누가 보고 이상한 소문이라도 내면 어쩌나 했거든요. 그래도 같이 한 저녁 시간은 좋았어요. 대화할 때도 크게 불편하지 않았고 남자는 제가 음악에 대해 이야기하면 굉장히 좋아하면서 재미있게 들어주었어요. 다음날 그 사람은 학원에 레슨을 받으러 와서 뜻밖의 말을 했어요. 선생님, 아니 임유정 씨랑 정식으로 만나고 싶어요. 이런 제 이야기가 갑작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동안 많이 생각했던 거예요. 제가 저녁 먹자고 한 것도 최대한 부담 안 주려고 그런 건데 절대 쉽게 이야기한 건 아니었어요. 라며 꽤나 진심 어린 마음을 표현했어요. 그래도 저는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죠. 이런 고민을 건물 주인 아주머니한테 얘기했습니다. 다 큰 어른들이 좋으면 만나는 거지 왜 고민을 해? 그 남자가 마음에 안 들어? 그건 아닌데 이제 겨우 제 생활이 안정됐는데 또 어수선해지는 거 아닌가 걱정이 돼서요. 이렇게 자리 잡기까지도 시간이 걸렸는데 다시 내 생활에 변화가 생기는 게 맞나 싶어요. 지금이 중요한 시기잖아요. 남들 눈도 무섭고요. 그렇게 생각하면 평생 아무것도 못해. 아주 마음에 없는 거 아니면 편하게 만나봐. 당장 진지해질 필요도 없고 결혼까지 생각 안 해도 되잖아. 누굴 만나는 것도 때가 있는 법이야. 이렇게 젊은 나이에 만날 수 있으면 만나야지. 사실 누군가를 만나고 싶었지만 학원 일에 방해가 될까봐 걱정이 됐거든요. 이렇게 옆에서 응원해줄 사람이 필요했는데 마침 아주머니가 그런 얘기를 해주시니 정말 마음이 든든해졌어요. 저는 남자에게 일단 너무 부담 갖지 말고 편하게 만나자고 했고 남자는 그러겠다며 좋아했어요. 그렇게 그 사람과 사귀게 됐고 어느덧 6개월 넘게 만남이 계속됐어요. 그 사람은 저와 결혼하고 싶다고 했어요. 저는 아직 부모님 돌아가신 얘기를 안 했던 때라 망설였어요. 제가 자꾸 대답을 피하자 하루는 저를 붙잡고 오늘은 꼭 대답해줘. 내가 싫으면 싫다고 하던가. 근데 지금까지 별 문제 없이 만났으니 그건 아닌 것 같은데 혹시 결혼할 마음이 없는 거야? 저는 어쩔 수 없이 부모님에 대해 털어놓았어요. 물론 내가 고아로 큰 것도 아니고 그게 무슨 문제가 아닌 것도 알지만 나이 드신 어르신들은 생각이 다르잖아. 결혼을 하면 오빠네 부모님도 만나고 해야 되는데 좋아하실지 걱정부터 돼. 그게 무슨 상관이야. 네 말대로 그게 문제가 돼? 지금이 중요하지. 이렇게 자기 일 하면서 잘 살고 있는데 넌 그런 걱정부터 한 거야? 우리 부모님 그런 분들 아니야. 결국 저는 그 사람과 결혼을 결심하게 됐고 남자 부모님을 만나러 갈 날짜를 잡았어요. 아주머니한테 그 얘기를 하려고 찾아갔는데 집에 안 계시더라고요. 혹시나 하고 창밖으로 밖을 내다봤는데 좁은 차도 건너편에 있는 약국에서 아주머니가 나오는 게 보였어요. 아주머니는 비틀거리시더니 차도 쪽으로 넘어지시더라고요. 저는 놀라서 얼른 뛰어내려가서 아주머니를 안아서 인도로 왔죠. 아슬아슬하게 자동차가 저와 아주머니를 스치고 지나갔어요. 하마터면 아주머니가 차에 치일 뻔했던 거였어요. 저는 가슴이 두근거리고 소름이 쫙 끼쳤어요. 아주머니는 저에게 기대서 인상을 잔뜩 찌푸리며 가쁜 숨을 쉬셨어요. 얼른 119를 불러서 응급실로 갔더니 의사가 바로 아주머니를 어디론가 옮겼어요. 간호사는 저에게 가족이냐고 물었고 저는 아니라고 했죠. 지금 바로 수술 들어가야 되는데 가족 연락처 아세요? 아주머니는 오래전 남편이 돌아가셨고 하나뿐인 딸도 몇 년 전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고 했어요. 아주머니는 예전에 심장수술을 받으셨는데 그게 문제가 생긴 모양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수술 동의를 한 후 학원을 쉬고 수술실 앞에 있었죠. 6시간 정도 걸린 수술 끝에 아주머니는 다시 안정을 찾으셨어요. 의사는 수술이 잘 끝났다고 하더군요. 선생님 아니었으면 저분 큰일 날 뻔하셨어요. 정기검진을 안 오셔서 걱정했는데 오늘 큰일 하셨네요. 이따 깨어나실 거니까 보고 가세요. 저는 아주머니가 깰 때까지 병실에 있었어요. 심장수술 받으셨으면 정기적으로 병원을 다니셨어야죠. 그러다 큰일 나면 어쩌시려고요. 이제 저라도 챙길게요. 내가 정말 고마워서 어떡하지?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 은혜는 무슨 은혜요. 아줌마를 보면 엄마가 생각나서 좋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건강하세요. 알았어. 내가 앞으로 조심할게. 병원도 잘 다니고. 라며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그렇게 정신없이 한 주를 보내고 남자 집에 갈 날이 되었어요.
저는 너무 긴장해서 음식도 제대로 못 먹었어요. 학원 자리는 좋은 데에 잡았네. 건너편에 아파트 단지 있고 조금만 가면 초등학교 있고 시내랑 멀지 않아서 직장인들도 있고 한 달 수입은 대강 얼마나 돼? 라고 남자 어머니가 노골적으로 물어보자 남자는 엄마는 초면에 뭘 그런 걸 물어봐. 안 그래도 잔뜩 긴장해서 물도 제대로 못 마시는데. 넌 벌써부터 편드는 거야? 내가 못 물어볼 거 물어봤니? 어차피 한 식구 될 건데 궁금하잖아. 안 그래요, 당신? 당신도 궁금하죠? 라며 남자 아버지를 끌어들였고 아버지는 잘 모르겠다며 얼머부리고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제 언니가 중간에 나서서 이러면 쟤한테도 좋을 거 하나도 없어. 내 친구들도 보면 아들이 며느리 편 들어서 사이 나빠진 게 좀 많은 줄 알아? 네가 처신 잘해야 돼. 저는 만만치 않겠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다음날 학원 문을 열고 얼마 안 됐는데 남자 어머니가 오셨더라고요. 저는 너무 뜻밖이라 어리둥절해서 제 의자를 내어드리고 얼른 차하고 과일을 준비했어요. 남자 어머니는 들어오는 아이들을 유심히 보더니 학원을 살피더군요. 왜 원장실은 따로 없어? 이러면 애들한테 위신이 안 서잖아. 네가 무슨 접수원도 아니고 왜 문 옆에 방도 없이 네 자리를 둔 거야? 제가 혼자 하는 학원이라 이게 편해요. 아이들 올 때마다 출석 체크하기도 좋고요. 그런 것도 다른 방법이 있을 거 아니야. 너도 참 고지식하다. 이렇게 원장이 원장답지 않으니 애들이 지멋대로지. 이런 거 가르쳐줄 사람이 옆에 없으니 티가 나는구나. 저는 애들이 와서 자기 할 일만 잘하고 가면 뭐라고 안 해요. 여긴 학교가 아니잖아요. 무조건 조용히 하고 질서 지키고 이런 건 다른 학원에서도 하니까 여기서만이라도 애들이 편했으면 좋겠어요. 학부모님들도 만족하시고요. 제가 몇 년간 하면서 만들어 놓은 분위기예요. 너 어제는 안 그러더니 아주 따박따박 할 말 다 하는구나. 제호 앞이라서 내숭 떨었던 거니? 그런 거 아니에요. 제 학원에 처음 와보시고서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제 입장을 말씀드린 거예요. 라고 하자 들은 척도 안 하더니 출석부를 쭉 보고는 학생 이거 갖고 되겠어? 좀 더 모아야지. 정 안 되면 아파트 단지에 찌라시라도 좀 뿌리던가 해라. 이래가지고 결혼식 예단 준비는 제대로 하겠니? 그리고 이제 이 학원 네 거 아니다. 우리 집 사람 되면 이게 다 우리 집안 거야. 라는데 대놓고 화를 내고 싶었지만 일단 참았어요. 아이들 레슨도 해야 하고 할 일이 많았으니까요. 그날 저녁 남자가 왔을 때 어머니가 온 이야기를 했죠. 이 학원은 누가 뭐라고 해도 내 거고 내가 운영하는 거야. 이런 식이면 난 결혼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 정말 미안해. 내가 대신 사과할게. 근데 엄마는 별뜻 없이 한 말일 거야. 네가 나랑 결혼하면 가족이 되는 거라고 강조하고 싶었던 거겠지. 이깟 학원이 뭐라고 그렇게 관심을 갖겠어. 이깟 학원이라니? 여긴 내가 몇 년 동안 열심히 갖고 온 내 삶의 터전이야. 오빠는 여길 그 정도로밖에 생각 안 했던 거야? 아무리 오빠 보기에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되지. 이깟 학원에 배우러는 오빠는 뭔데 그럼? 그래, 내가 말 실수했어. 근데 좀 그냥 넘어가면 안 돼? 나도 말하다 보니까 그냥 나온 건데 너 좀 너무 따지는 것 같다. 그날 저는 그 남자와 사귄 이후로 제일 크게 싸웠어요. 저는 며칠 동안 연락도 안 받고 남자가 학원에 와도 연습하다가 가라고 하고 진도를 봐주지 않았어요. 제가 가진 걸 그렇게 함부로 대하는 사람은 정말 아니라는 마음만 들었거든요. 남자는 정말 잘못했다며 저한테 몇 번이고 사과를 했어요. 남자가 그런 말을 한 게 처음이기도 했고 실수라면 다시는 그러지 않겠지 하고 저는 사과를 받아들였어요. 하지만 결혼을 서두르고 싶지 않아서 일정을 차일피일 미뤘어요. 그렇게 2달쯤 지났을 때 아주머니가 다시 건물 청소를 시작하셨어요. 아줌마, 벌써 움직이셔도 돼요? 무리하지 말고 쉬엄쉬엄 하세요. 계단하고 화장실 청소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제가 계속해도 돼요. 괜찮아. 아픈 데도 없는데 가만히 있으려니까 좀이 쑤셔서 못 견디겠어. 그리고 내가 옆에서 우리 유정이도 지켜줘야지. 제가 아주머니 병문안을 갔을 때 자세히는 아니지만 남자 어머니가 찾아왔던 얘기를 했거든요. 저는 정말 눈물이 날 만큼 고마웠어요. 말씀만이라도 그렇게 든든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안 가서 남자가 저보고 다시 자기 집에 가자고 하더군요. 내 동생 경호 알지? 걔도 결혼할 사람이 생겨서 집에 오기로 했거든. 그래서 다 같이 밥 먹으면 어떠냐고 하니까 엄마 아빠도 좋다고 하셨어. 이번에 가서 오해도 풀고 서로 관계도 회복하면 좋잖아. 라며 저를 열심히 설득했어요. 이렇게까지 말하는데 안 간다고 하는 것도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알겠다고 하고 아주머니한테 선물로 뭐가 좋을지 의논을 했죠. 동생 여자친구도 오면 비교될 텐데 어떻게 해야 될지 걱정이에요. 저번에 가져갔던 선물도 그렇게 마음에 들어하는 것 같지 않았거든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할 수 있는 만큼만 해. 마음이 중요한 거지. 내가 과일 진짜 좋은 거 갖다 놓는 가게 알아. 거기 전화해서 바구니 하나 해달라고 할게. 진짜 고급 과일도 취급하는 집이거든. 그렇게 아주머니는 과일 바구니를 준비해 주셨고 저는 한우 세트를 준비했어요. 아주머니는 선물이라며 과일 바구니 값을 받지 않으셨어요. 인사 잘하고 와. 어땠는지 갔다 와서 얘기해줘. 저는 감사하다고 인사를 하고 선물을 소중히 들고서 남자 집에 갔어요. 남자는 현관에 나와서 반갑게 선물을 받았어요. 와, 이 과일 진짜 좋아 보인다. 어디서 샀어? 아주머니가 신경 써서 준비해 주신 거야. 아주머니? 아, 그 청소하시던 분? 하더니 좀 실망한 표정으로 식탁에 툭 내려놓더군요. 남자는 아주머니가 건물 주인인 걸 모르고 있어서 그런가 보다 했어요. 남자 부모님도 그 말을 들었는지 과일에는 관심도 없고 한우만 보셨어요. 마음이 좀 상해서 말이 없이 있는데 남자 동생과 여자친구가 왔어요. 남자 어머니는 호들갑을 떨면서 현관에 나가 그 여자를 맞이했어요. 남자 말로는 동생 여자친구가 무슨 대기업 임원 딸이라고 하더군요. 남자 어머니는 잘 왔다며 그 여자가 갖고 온 커다란 백화점 과일 바구니를 봤더니 아우, 이것 좀 저리 치워라! 라며 제 과일 바구니를 팔꿈치로 밀어서 바닥으로 떨어뜨리는 거였어요. 그걸 남자는 또 발로 밀어서 부엌 냉장고 옆으로 처박아 놓더군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두 사람을 제치고 과일 바구니를 품에 안았어요. 오늘은 제가 있을 만한 자리가 아닌 것 같네요. 실례가 많았습니다. 라며 과일 바구니를 들고 그 집을 뛰쳐나왔어요. 정말 서러운 눈물이 하염없이 쏟아지더군요. 남자는 저를 따라 나오지도 않았어요. 집에는 가고 싶지 않은데 과일 바구니를 들고 어딜 돌아다니기도 그래서 학원으로 갔더니 마침 아주머니가 집에서 내려오시더라고요. 아주머니는 저를 보고 환하게 웃으시다가 과일 바구니를 보고는 그 집에 안 갔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라고 하시는데 그만 눈물이 터져버렸어요. 제 얘기를 다 들으신 아주머니는 제 손을 꾹 잡으시더니 일단 한숨 돌리고 나서 그 남자한테 오늘은 미안했다고 전화해. 그리고 부모님하고 같이 좋은 데서 대접하고 싶다고 약속을 잡아. 그 다음은 내가 알아서 할게. 저는 어떻게 하실 건지 물어봤지만 아주머니는 일단 저보고 남자한테 전화부터 하라고 하셨어요. 아주머니가 시키는 대로 남자한테 전화해서 식사 약속을 잡았어요. 약속날 나갔더니 남자 부모님은 저를 보자마자 떨떠름한 표정을 짓더군요. 게다가 남자 아버지는 자기는 친구들과 근처에서 만난다며 바로 일어났어요. 그런 식으로 저한테 분풀이를 하는 것 같았어요. 남자 어머니는 대뜸 저한테 내가 오늘 재호만 아니었으면 이 자리 나오지도 않았어. 그게 뭐 하는 짓이니?
처음 인사하는 사람이 온 자리에서 그러고 뛰쳐나가? 아무리 부모가 없어서 못 배워도 그렇지. 그 정도 교양도 없니? 가져온 선물 도로 가져가는 건 또 뭐니? 지금까지 너 혼자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집안은 그런 집 아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주말마다 와서 집안일부터 다시 배울 생각해. 제가 며느리도 아닌데 주말마다 거기 가서 집안일을 왜 해요? 라고 하자 남자는 지금 뭘 잘했다고 이러는 거야? 내가 오늘 부모님 모시고 오느라 얼마나 노력한 줄 알아? 네가 이런 식으로 나오면 안 되지. 라며 다그쳤고 저는 그래서 니네 아버지는 내가 오자마자 보란듯이 약속했다고 나가셨어? 이게 나 물먹이려고 작당한 거지 무슨 노력을 했다고 그래? 너 지금 나보고 너라고 했어? 전화로 미안하다고 한 건 빈말이야? 내가 너 갈 때 안 따라 나가서 섭섭해서 이러나 본데 그날 너 잘한 거 하나도 없어. 어떻게 손님 왔는데 그러고 나가? 나도 손님이야. 내가 정식으로 결혼 반지를 맞추기를 했어? 결혼식장을 잡기를 했어? 라고 하니 남자 어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됐다. 그만 돌아가자. 뭐 저런 경우 없는 애가 다 있어? 내가 그랬지? 부모 없는 애 고르는 거 아니라고. 사과를 한다더니 무슨 이런 적반하장이 다 있냐? 라길래 저는 사과는 그쪽에서 하셔야죠. 그리고 저희 부모님 저 대학 때까지 살아 계셨어요. 남의 부모님에 대해 함부로 말한 것도 사과하세요. 라고 하자 남자 어머니는 저를 한 대 치려고 손을 들더군요. 제가 그 손을 막자 남자는 저한테 화를 냈고 남자 어머니도 손 놓으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때 아주머니가 오셨어요. 아주머니는 평소와 다르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치장하셨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 남자는 놀라서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야, 너 미쳤어? 이런 자리에 저런 아주머니를 왜 데려와? 아주머니도 아무리 눈치가 없어도 그렇지 여기가 어디라고 나오세요? 그러자 아주머니가 명함을 내밀었고 명함을 본 남자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아주머니 명함에는 투자회사 대표 직함이 찍혀 있었어요. 사실 아주머니는 시내 중심에 큰 건물도 몇 채 갖고 있고 여러 곳에 투자를 하는 큰 손이었던 거예요. 게다가 남자가 투자를 받으려고 했던 것도 아주머니가 자금을 대주는 회사였던 거죠. 그걸 알고 남자는 아무 말도 못하고 손만 덜덜 떨더군요. 남자 어머니는 누나를 막 굴려대더니 안 되겠는지 대뜸 제 손을 잡으며 얘, 너 우리 재우 좋아하잖아. 그래서 인사까지 하러 왔는데 이런 일로 헤어지거나 그럴 거 아니지? 우리 잘해볼 일만 남았잖아. 아니요. 다른 건 그렇다고 해도 툭 하면 돌아가신 우리 부모님 욕하는 거 보고 진작에 마음 다 떠났어요. 남의 아픔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하고 어떻게 평생 가족이 되겠어요? 좀 전까지도 그러셨잖아요. 제가 보고 배운 게 없어서 그렇다고. 아주머니가 투자회사 대표라니까 이러는 거지 저를 인정해 주시는 거 아니잖아요. 저는 그런 사람들 필요 없어요. 그리고 박재호, 너도 인생 똑바로 살아. 무슨 백화점이니 명품이니 이런 거에만 눈 뒤집지 말고. 내가 좀 알아봤는데 너 우리 학원 좀 잘 된다고 근처에 소문나서 나보고 사귀자고 한 거였다며? 네가 여기저기 우리 학원에 대해 수소문했다는 거 동네 사장님들이 다 얘기해줬어. 우리 학원처럼 작은 데에서 뭘 받아먹겠다고 저러나 했더니 니네 어머니가 운영하게 하고 나는 아주 월급 선생처럼 부려먹을 작정이었더라. 그래서 니네 엄마가 아주 자기 것처럼 간섭한 거지? 라며 아주머니와 나가려고 하자 남자 어머니는 저희를 붙잡고 사모님 제발 화 푸시고 저희가 큰 실수를 했어요.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네,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유정아, 정말 미안해. 내가 어리석었어. 라고 했지만 저와 아주머니는 두 사람을 뿌리치고 돌아왔어요. 남자는 몇 번이나 찾아와서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지만 저는 받아주지 않았어요. 남자 어머니도 저한테 전화로 잘못했다고 사정하고 아주머니한테도 찾아와 몇 번이나 머리를 조아렸다고 하더군요. 그래도 아주머니는 받아주지 않으셨다고 해요. 남자는 아주머니한테 찍혀서 투자를 못 받아서 사업을 제대로 시작도 못했다더군요. 그렇게 한 차례 소란이 지나가고 몇 년 후에
저는 좋은 사람을 만나서 결혼했어요. 아들, 딸도 낳았고요. 그 애들이 벌써 중학생이네요. 저는 아주머니와 진짜 모녀지간처럼 잘 지내고 있어요. 정말 고마운 분이죠. 아주머니도 저희 애들 친손자처럼 예뻐해 주시고요. 부모님이 저에게 보내주신 귀한 인연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사람 사는 게 쉽지도 않고 답도 없지만 하나만은 확실히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무시하면 안 된다는 진리요. 제 얘기는 여기까지예요. 오늘 제 사연을 들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려요. 다들 좋은 일만 생기시길 기원할게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